과거 원규 씨의 혈당 수치들입니다.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배로 더 높아진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올라간 혈당을 낮추고요.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게 되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는 만큼 더 무섭게 속도를 내는 롤러코스터처럼요, 이 당뇨병 환자에게 심한 혈당 변화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혈당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합병증 발생률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이 시대의 불치병 당뇨. 그야말로 당뇨 대란 시대에 혈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닥터하우스에 모인 사람들. 오늘 도움을 주실 두 명의 전문가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양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오늘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당뇨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셔서 여기 찾아오셨죠? 당뇨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지혈증 약도 같이 처방해서 먹게 되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40대에서 이제 50대로 오니까 고혈압 근처로 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혈관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차곡차곡 생기고 계시는 거네요. 네. 혈당은 좀 높은데 운동을 하고 오다 보면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운동을 했는데 눈이 침침해지면서 머리가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려와서 혈당을 재보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사탕을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혈당은 당뇨의 굉장히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하면 고혈당, 혈당이 높은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저혈당 혹은 저혈당 쇼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혈당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나 경구약으로 강제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유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주사를 했는데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식사의 양이나 질이 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저혈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있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저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혈당으로 인한 문제들인데 우리 혈당이 높으면 당뇨발이나 망막 증상, 눈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심장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오히려 저혈당으로 빠지게 되면 쓰러지거나 혼절하면서 오히려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를 찾기 전 건강검진을 마친 두 사람. 혈액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NK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까지 완료했는데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공복혈당 수치가 높았고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두 분 모두 당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혈당 자체보다는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한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적혈구의 혈색소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포도당과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적혈구는 한 3개월간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한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적혈구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간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가를 말하는 지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가 기준보다 좀 높게 나오셨어요. 그거는 지난 기간 동안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합병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수치가 감소하면 당뇨 합병증 발병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두 사람 모두 NK세포 활성도가 정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면역세포인데요.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1차 방어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감시 기능도 또한 해주거든요. 근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외부의 물질들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NK 면역세포의 그 활성도가 떨어지면 당뇨도 합병증의 위험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를 떨어뜨리려면 생활습관의 교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